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한 남자는 그 안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4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오늘이 자신의 삶의 끝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희망도 두려움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창문 하나 없이 회색빛 벽과 작은 침대, 쇠붙이 변기, 손바닥만 한 거울만이 존재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수감되기 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3년간의 고통이 그의 눈빛을 바꾸었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피부는 생기를 잃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얼굴이었다. 아침 식사는 드시겠습니까? 작은 철문 너머로 교도관 남기철이 조용히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젠 의미가 없으니까요. 남기철 교도관은 3년 동안 매일같이 이성우를 지켜보며 누구보다 그의 결백함을 믿고 있었다.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성우가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성우는 중견 IT 기업의 개발자였고, 어느 회식날 화장실에서 상사 박 부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그가 했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성우를 체포했다. 며칠 전 그와 박 부장 사이에 공개적으로 다툰 사실, 그리고 그의 지문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은 그를 범인으로 몰기에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은 차갑고 일방적이었다. 증인들은 불리한 이야기만 했고, 검사는 계획된 살인이라 주장했다. 판사는 그 주장에 동의했고,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다. 박 부장을 죽인 사람은 바로 재벌가의 자제 장민혁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박 부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장실로 따라가 밀쳤고, 박 부장은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민혁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CCTV 영상을 조작하고 모든 증거를 성우에게 뒤집어 씌웠다.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고,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다. 성우는 그날 아침 마지막 소원으로 단 하나만을 바랐다. 누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 그리고 가장 소중한 존재. 5살 된 진돗개 누리였다. 체포된 후 전 여자친구인 한지원에게 맡겨진 누리는 그에게 마지막 위로와도 같은 존재였다. 교도관은 규정상 어렵다면서도 그 소원을 상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떠난 후 성우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누리야, 네가 행복하길,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시계는 5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떠올렸다. 부모님과의 추억, 첫 직장, 그리고 누리와 함께 보낸 따뜻한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은 그날 밤 박 부장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누리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적 속에서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린 듯했다. 매일 아침 그를 깨우던 누리의 짖는 소리. 물론 그것은 환청이었고 그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다. 부디 누리만큼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창밖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삶의 마지막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떠올렸다. 누리는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존재였다고. 새벽 5시 28분. 감옥의 복도는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천장에 달린 희미한 형광등만이 잔잔히 깜빡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독방 안, 이성우는 등을 기대고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면 그를 데리러 올 것이다. 발걸음 소리 하나, 철문 여닫는 소리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다가오는 끝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성우 씨. 익숙한 목소리가 철문 너머로 들렸다. 교도관 남기철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잠깐만 문 열겠습니다. 쇠창살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남기철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조그마한 갈색 털뭉치가 안겨 있었다. 이성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누리였다. 그의 반려견,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던 존재. 세월이 흘러 조금 더 늠름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누리는 성우를 보자마자 발버둥치며 품에서 벗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짧은 독방이 울릴 만큼 큰 짖음과 함께 누리는 그의 무릎 위에 올라타 얼굴을 핥았다. 성우는 그 조그마한 생명체를 2팔로 꼭 안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누리를 잊은 적 없었기에 이 순간은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제가 무리하게 요청해서 겨우 허락받았습니다. 남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시간은 10분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우는 누리를 바라보며 흐느꼈다. 누리 역시 그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그의 손에 얼굴을 부비고 있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있었니? 아프진 않았어? 밥은 잘 먹었어? 누리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더욱 성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아이는 앞으로도 자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남 교도관님,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혹시 누리를 계속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삶을 주고 싶습니다. 남기철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매일 같이 산책도 시키고 밥도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감정이 북받쳐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성우는 그저 누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었지. 하지만 꼭 행복해줘.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야.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흘렀다. 문 밖에서는 이미 사형 집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누리의 짖음이 복도 너머로 퍼져나갔다. 마치 이별을 알리는 노래처럼 서늘한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누리를 마지막으로 꼭 끌어안았다. 누리도 떠나기 싫은 듯 그의 옷깃을 입으로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남기철이 조심스레 누리를 안아올리자 누리는 애처롭게 그를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괜찮아, 누리야, 괜찮아. 누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성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 기대놓았던 작은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그는 사형장으로 향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그 작은 생명체와 함께였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교도소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관리직 직원들과 간부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누구도 농담이나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의 합의라도 있는 듯 모두는 감정 없이 차가운 일상을 흉내내며 의무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성우가 사형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가 무죄일 수도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다. 사형수는 집행 직전 이동방으로 옮겨진다. 말 그대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공간. 성우는 교도관 2명에게 양팔을 부드럽게 잡힌 채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파고드는 듯 무거웠다. 문마다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더 깊은 침묵을 남겼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누리와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누리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털, 떨리는 눈빛, 이젠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진실은 숨겨졌고 세상은 그를 외면했다. 어떤 변호사도 어떤 언론도 그의 억울함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내가 죽고 나면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해줄까? 이동방은 생각보다 좁고 차가웠다. 벽은 노란빛 형광등 아래 더욱 창백하게 빛났고 천장엔 오래된 환풍기 하나가 굉음을 내고 있었다.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고 오직 바닥과 맞닿은 벽면만이 그를 받아주었다. 그곳에 앉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6살 무렵 어머니가 해주던 자장가를, 그가 아플 때마다 손끝으로 이마를 쓸어주던 그 감촉을,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 첫사랑의 미소, 대학 졸업 후 첫 출근 날의 두근거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리와 처음 만났던 날. 퇴근길, 비 오는 날 우연히 주차장 근처에서 버려진 박스 안에 울고 있던 조그만 강아지.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이름조차 짓기 전에 그는 이미 누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마트에서 사온 간식 하나에도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하던 모습. 매일 아침 그를 깨우러 침대 위로 뛰어오르던 그 따뜻한 존재.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흰 장갑을 낀 집행 간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준비해 주십시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도관들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울렸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다. 허겁지겁 달려온 남기철 교도관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중지 명령입니다.
집행을 멈추십시오. 현장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다. 사형은 국가적 절차이며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 서류는 분명 상부에서 긴급히 발부된 것이었다. 간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진위를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행 보류. 사형수는 원위치로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감정도 생각도 넘쳐 흘러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날 이후로 이성우의 삶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그 희망이 반드시 밝은 미래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교도소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감옥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성우의 세계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밤마다 누리를 그리워하며 흐느끼던 순간들, 자신을 둘러싼 냉담한 시선과 싸워야 했다. 그는 변호인과의 미팅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기철 씨,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요? 남기철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서류와 증거들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분명한 오류가 있었고 그걸로 재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절반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누리와 다시 같이 살 날까지는 아직 멀었죠. 며칠 뒤 성우에게 작은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 관련 사건 자료 일부가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새로운 증거물이 등장했으며 그 증거는 성우가 무죄임을 입증할 가능성을 열었다. 성우는 갑작스런 변화에 놀랐지만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품었다. 과거에 무관심하던 수사기관이 돌연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무죄를 위해 몰래 힘쓰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남기철이었다. 기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있었다. 감옥 내부에서조차 위험을 무릅쓰고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 나섰다. 성우 역시 그와 함께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기철 씨, 만약 우리가 이겨낸다면 누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누리가 내 가족이니까. 그 말에 성우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그 어두운 그림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조사 과정 중 성우는 여러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 교도소 내에서조차 그의 편에 서는 이는 드물었다. 누군가는 그를 포기하라고 경고했고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했다. 성우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을 견뎌냈다. 누리의 사진을 보며 자신을 다잡았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시간은 흘러 재심 절차가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들이 하나둘씩 공개되었고 그동안 숨겼던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성우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그 말은 성우의 가슴에 봄날처럼 따뜻한 햇살을 비추었다. 석방이 임박한 어느 날 성우는 병원 검진을 받았다.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는 피할 수 없었고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검진실에서 돌아오는 길 복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우 씨, 조심하세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는 낯선 남자의 말을 듣고 몸을 굳혔다. 누구세요?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어둠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누리와 함께 진짜 자유를 찾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성우는 석방되었다. 바깥 세상은 그가 떠난 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피부를 스쳤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리와 함께 걷는 길, 그 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석방된 그날 성우는 처음으로 숨쉬는 공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감옥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가슴에서 사라지자 세상은 낯설지만 동시에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먼 하늘의 구름은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성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단순한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감옥 안에서의 고통과 고립, 무수한 밤의 눈물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는 한동안 멈춰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곁을 지켜준 남기철 교도관 가장 소중한 누리가 있었다. 누리와의 재회는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피어난 봄꽃 같았다. 성우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누리는 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성우는 누리의 따뜻한 체온에 온몸이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말없이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 후는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갔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썼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와 인내에 감동받았다. 성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한 강연도 진행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을 향한 희망의 메아리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유란 단순히 몸의 해방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꿈을 꾸는 힘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성우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누리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리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젠 두렵지 않아. 누리는 그의 손을 핥으며 답했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성우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세토페로나 삶 딩그 사케야케 사람은 버르케즈. 성우의 이야기는 끝이 난 그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처럼 우리 모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끝. 끝.